안녕하세요. 회생의 팁 김웅 변호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변제금 산정의 기본형, 즉 월평균 수입과 생계비만을 기준으로 변제금을 산정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변제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고 재산이나 세금성 채무 때문에 최대 5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댓글 중에 중요한 질문이 있어서 잠깐 답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질문자께서는 월평균 수입이 약 230만 원이고 미혼으로 부모님 소유 아파트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계신답니다. 이분은 재산이나 세금성 채무가 없기 때문에 기본형으로 변제금을 계산해 보면 월평균 수입 230만 원에서 1인 가구 최저 생계비 110만 원을 뺀 이 120만 원이 월 변제금이 됩니다. 여기에 36개월을 곱하면 4,320만 원을 총 변제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분 빚이 약 3천만 원이니까 이분 질문은 이겁니다. 아니 그러면 나는 1,320만 원을 더 변제하는 것이 아니냐고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빠뜨린 부분을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분같이 3년 이내에 월 변제금으로 빚을 다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 변제하는 기간까지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총 부채 3천만 원 나누기 월 변제금 120만 원을 계산해 보면 25개월이 나옵니다. 즉 이분은 150만 원씩 25개월만 변제하는 개인회생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변제 기간은 36개월이 원칙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36개월 이하가 원칙입니다. 네, 그럼 오늘의 주제 변제금 산정 방법 제2탄 재산 때문에 변제금이 늘어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산 때문에 변제금이 늘어나는 이유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산가치란 채무자가 파산할 경우에 채권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 재산의 총 가치를 말하는데,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하면 재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유지하는 대신에 변제금은 청산가치보다는 많아야 한다는 원칙이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단 주의하실 것은 이 담보가 설정된 재산은 개인회생으로 지킬 수가 없으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으로 3년 동안 변제하는 총 금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청산가치 보장을 위해서 변제 기간을 더 늘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문제 내보겠습니다. 현재 나의 청산가치는 5천만 원이고 월 변제금은 100만 원이라고 하면 청산가치 보장을 위해서 변제 기간을 얼마나 해야 할까요? 50개월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죠? 땡! 예, 틀렸습니다. 청산가치 보장을 위해서 지금 당장 5천만 원을 내놓으면 되지만 이렇게 분할로 낼 때는 이자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변제 기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략 10% 정도의 이자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총 10%야. 변제 끝날 때까지. 그럼 청산가치가 5천만 원이고 월 변제금이 100만 원이면 이 청산가치 보장을 위해서 변제 기간은 얼마일까요? 예, 맞습니다. 55개월입니다. 문제를 하나 더 내보겠습니다. 청산가치는 6천만 원이고 월 변제금은 100만 원인 경우 청산가치 보장을 위한 변제 기간은 감독님 혹시 아시겠습니까? 이자까지 6,600만 원을 변제하면 될까요? 100만 원씩이니 66개월 변제하는 것으로 하면 될까요? 땡! 틀렸습니다. 개인회생은 변제 기간이 최대 5년, 즉 60개월입니다. 따라서 60개월 안에 6,600만 원을 변제해야 하니까 66개월을 변제하는 것은 안 됩니다. 다시 계산해 보면 6,600만 원 나누기 60해서 110만 원씩 변제해야 합니다. 그러면 생계비가 10만 원 주는데 최저 생계비를 보장받지 못하네요.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재산을 유지하는 대신에 생계비가 그만큼 깎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저 생계비도 가뜩이나 적은데 여기서 10만 원 더 줄이면 내가 어떻게 사냐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분에게도 방법은 있습니다. 아까처럼 100만 원씩 60개월 변제하고 이 부족한 600만 원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처분해서 일부 처분해서 변제하는 것으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청산가치가 크면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청산가치가 얼마인지 계산해 보셔야지 본인이 얼마를 변제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계산하실 때 이 청산가치에서 합법적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이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예금 총 합계에서 185만 원은 청산가치에서 빼고 계산하고요. 또 본인의 계약자인 어떤 보험에서 예상 해약 환급금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150만 원은 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상 해약 환급금이란 보험을
해약하란 말은 아니고 만일 해약한다면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예상 금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상 퇴직금의 절반도 빼고 계산하시면 되시는데 이 예상 퇴직금도 퇴사라는 의미가 아니라 만일 현재 퇴사한다면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말합니다. 요새는 회사에서도 퇴직금이 아니라 퇴직연금을 많이들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퇴직연금은 절반이 아닌 전부를 빼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월세를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분들의 경우 보증금 중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재산에서 빼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인의 청산 가치를 계산할 수 있겠죠? 이쯤 되면 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개인회생 신청하기 전에 재산을 싹 처분하면 청산 가치가 줄지 않느냐? 또는 예금을 인출하면 청산 가치가 줄지 않느냐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재산들은 다 흔적이 남기 때문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해도 청산 가치가 줄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부인권이라는 것 때문에 이미 내 손을 떠난 재산도 청산 가치로 포함시켜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헐값에 처분한 재산 또는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채권자에게 변제한 금원도 모두 청산 가치에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부인권으로 채무자 소유를 원위치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무적으로는 원위치시키지는 않고 청산가치 계산할 때만 합계를 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부인권을 행사할 만한 것이 있는지 보기 위해 부동산이나 전세보증금 같은 경우는 최근 5년까지 조사하고 예금 같은 경우는 보통은 최근 1년, 경우에 따라서는 최근 2년까지도 조사합니다. 이 법원의 두 가지 관심 대상, 월평균 수입과 청산 가치가 확정되면 변제금은 다 정해졌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다음 영상에선 변제금 산정 방법의 마지막 변수인 이 세금과 4대 보험료 때문에 변제금이 늘어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회생의 팁 김웅 변호사였습니다.